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도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갈 텐데요. 2부에는 또 특별한 손님도 한 분 모셨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샘입니다. 고졸 취업이 가능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소식입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에서는 치위생사와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성별에 상관없이 관련 자격증 보유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등 총 7개 분야의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모집 분야별로 자격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8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에서 운영사업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경력 직원의 경우 실무 경험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협회에서는 교육기획과 사내 출장 교육 및 진행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안전환경혁신센터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고종필 강승구 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특별한 손님 한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 응용시스템 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26살 김슬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네, 저는 승구쌤이랑 고쌤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한양대학교 산업융합부 응용시스템, 홍보동아리 했다를 창단을 하고 이제 지금 홍보동아리 이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저희 학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3년 전부터 두 쌤을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는 아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예. 발이 넓어요. 270 사이즈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승구쌤의 실제 제자가 출연을 해주셨는데 3주 만에 저희가 드디어 모셨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직자 특별 전형 정보도 좀 알려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과도 또 홍보를 하러 일석이조를 노리고 또 출연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슬기 학생은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처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계기는 이제 취업이 아니라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형을 통해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학을 했었었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수능 공부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3학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고졸 취업을 장려하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취업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때 제가 자격증이 7개가 있었고 내신이 7%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취업을 할까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취업을 하고 3년 뒤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약간 취업과 대학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정보화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가장 놀랐던 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는 거를 알고 미리 그거를 의도를 하고 딱 입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그 후에 정부 정책까지도 귀를 기울여서 이 진로를 바꿨다는 것. 예, 그런데 자격증은 또 7개나 되고 3년을 어떻게 보낸 거예요, 일단? 너무 궁금하네요. 곧 중학교 때 이제 사실 고등학교에서 홍보를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인문계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 외에 네. 좀 직업탐구 영역이라는 수능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을 통해서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면 좀 경쟁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약간 정보가 좀 없긴 없었었는데 그때 이제 취업반 선생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자격증 7개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이런 수능 학생- 공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좀 많습니까? 별로 없죠. 없죠. 네. 일단 저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맞아요. 왜냐하면 네.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확실히 모르거든 일단.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까지 같이 취득을 해놓은 거예요. 하면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유 좋네요. 제 지인입니다. 네, 7%. 아, 진짜 놀랍습니다. 자, 슬기 학생 특성화고는 사실 이 취업이 특화된 곳인데 전공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저는 성덕여자 상업고등학교 인터넷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인문계에서 배우는 과목 외에 경영학이라든지 컴퓨터학과 같이 이제 특성화된 과목을 좀 배워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 일반, 경영대우, ERP 실무, 뭐 회계원리, 상업경제, 무역영어 등과 같은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저는 특히 컴퓨터 과목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 단순히 좀 고졸 취업을 넘어서 아까 뭐 일부에서 잠깐 만나본 사연이지만 대학 생활을 좀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슬기 학생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 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 남들이 다들 대학을 가니까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좀 대학교를 왜 가야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대학교를 갔었을 때 어떤 과목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그 취업을 위한 다음 수단이 아니라 이제 정말 순수한 교육의 목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또 일부에 한번 했었죠? 소리 없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기특한 말만 꼬박꼬박 하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자,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따면 이제 취업이 쉽지 않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저는 현재 국내 모 화장품 회사에서 7년 동안 이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서 제가 좀 연차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네. 나이로는 아직도 막내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은 회사에 이제 또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 저와 같은 이제 공통점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사실 무엇보다 아직까지 현대 사회에서는 고졸과 대졸의 직무 차이가 사실 어느 회사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슬기 학생은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는 이 공학사를 취득하는 공학계열 커리큘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한 어떤 계기라는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컴퓨터 과목을 좀 배우고 사실 암기 위주의 이제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을 하다 보니까 네. 컴퓨터 분야가 좀 지루하다고 처음에 생각이 오. 들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포기하고 대학교를 포기하고 취업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맡았던 업무가 사이퍼라는 판매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네. 이제 그때 시스템 개발자 분들이랑 매일같이 업무를 하고 제가 세비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New ERP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가 파워 유저로 그 시스템 개발단에서 회의도 많이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실무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저와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학교 실제로 한양대학교 응용시스템학과에 진학을 하고 나서 전공 과목이 굉장히 잘 맞아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적습니다. 막상 이렇게 좀 전공을 선택했다가 후에서 바꾸고 싶어하는 친구도 정말 많은데, 자, 다른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쌤? 저는 그 지금 3주차잖아요. 예. 보면서 이 단어가 항상 나와요. 그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교육적인 그 교육학을 나왔거든요. 예. 제가 중2 때 그걸 정한 거예요. 저는 중2 때. 그래서 대학을 그걸로 진학을 한 건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가거든요. 대학들을.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범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교육적 관심 있는 애가 절반이 안 돼요. 근데 항상 이 모든 3명 중에 100% 벌써 3명 다 이 순수한 교육적 학문을 탐구한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선처부진학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대학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네, 깊은 굉장히 효과가 교육적입니다. 있다. 이 제도가 네. 굉장히 교육적 생각합니다. 아니,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네. 김재기 학생 오늘 학과 소개도 이제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한양대 산업융합학부가 공학 커리큘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입학한 15학년까지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소속의 응용시스템학과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16학번부터는 이제 산업융합부로 독립된 학부로 나왔고요. 응용시스템 전공과 이제 정보융합 전공은 이제 세부 전공은 2학년 때 선택이 가능하고 네. 응용 시스템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산업공학 커리큘럼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 경영, 경영과학,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정보융합 전공은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이런 컴퓨터 관련된 강의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은 저희 학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네. 입학하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하시고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기왕 홍보를 하러 나오셨으니까 장점도 좀 자랑을 하고 가시죠. 네. 네. 제가 저희 학교가 좀 장점이 손에 꼽을 수 없이 많은데 제가 3가지만 뽑아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공과 계열 소속 이제 커리큘럼 중에 가장 트렌디하고 좀 실용적인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떠오르는 AI, 인공지능, 뭐 데이터 마이닝, UX, UI 이런 디자인 등 이제 이런 최신 기술을 관련된 수업을 많이 배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학생들의 다양한 직업군인데요. 제가 활동하는 홍보 동아리 햇달 외에 드론, 스쿠버 다이빙, 음악, 독서, 볼링, 야구, 문화기획 이렇게 총 8가지의 동아리가 있고 사실 소모임까지 하면 사실 수십 가지 동아리가 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취미 활동까지 하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동기분들이 이제 다재다능하고 좀 부지런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네, 얘기가 들어봤습니다. 자, 슬기 학생은 이제 졸업생으로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활용을 해서 입학한 케이스잖아요. 대학을 진학을 할 때 그 필요했던 서류나 준비 그리고 또 합격 비결 이런 게 있으면 또 후배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죠.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입학사정관제로 면접,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고 고등학교 학생부로 100%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이 아니라 학생부가 중요하고요. 네. 회사 재직증명서도 제출은 하긴 하지만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뭐 성별까지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학업 역량, 인성, 잠재력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내신 등급은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관련 계열 교과 이수, 교내 수상 경력, 행동 특성 부분에서도 자기주도, 공동체 역할 수행 역량 등 성적 외의 모든 분야에서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따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강쌤?
근데 나는 왜 떨어졌지? 한양대? 아니 자격이 안 되니까 개인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안 됐나? 아무튼 지역 그렇구나. 떨어지고요. 아무튼 제 느낌이 맞다면 한양대학교는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학교가 아니야. 네. 이 학생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성적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정해지면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그것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라든가 이 친구의 인성이라든가 예. 그 외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친구가 과거에는 성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해 있겠지. 야, 이 활동을 봤더니 야, 얘는 이런 쪽으로 장점이 있을 거고 되게 성실할 것 같아. 네.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아주 바람직한 전형인 좋다. 것 같고요. 다른 학교도 이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아까 이제 슬기 학생이 얘기했지만 네. 정말 부지런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그렇죠. 뽑은 거죠, 그냥.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그러니까 스펙이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스펙이죠. 예. 고등학교 자체 스펙이 빵빵한 친구들이 부지런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좀 학교 측에서 좀 선견 지명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실제로 이 슬기 학생도 주변에서 좀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 없었나요? 네, 뭐 믿기 어렵다. 네, 주변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던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사실 저희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좀 합격 비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 부분이 가장 대답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어. 근데 제가 저희 홍보 동아리 했다 18학번 친구들한테 자신이 생각하는 합격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실제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자격증, 교내 수상 경력, 그리고 봉사활동, 특히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 학생 종합 의견 등의 활동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의견과 실제로는 성적이 전교 1등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1학년 때는 내신이 70%였는데 뭐 3학년 때는 5%까지 올린 친구들이 많이 합격한 걸 보면 성적 결과보다는 성적 향상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학처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오, 입학처에서 나온 줄. 오, 네.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부가 다는 아니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답을 다 얘기해줘서 왜냐면 이게 입학사정관이 처음에 취지가 뭐냐면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2등급보다 3, 2, 1이 좋다는 거죠. 향상성이 있다. 그러면은 네네네. 시간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3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 친구는 더 상승 곡선에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아이가 돼 있겠지. 학생이 돼 있겠지라는 잠재력을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알겠습니다. 네. 자, 슬기 학생 지원 당시에 이 한양대학교는 경쟁률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제가 지원한 15학년도에는 이제 저희 학교 모집 정원은 156명이고요. 네. 제가 지원한 15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6대 1이었는데 네. 2018년도에는 8.4대 1로 급격하게 오. 상승하고 있고 현존하는 국내 재직자 전형이 있는 대학교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한양대학교 네임밸류라는 한몫도 하지만 지원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생활 어느덧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만족을 하나요?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과목이 제 적성과 흥미가 굉장히 맞아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저희 학부가 재직자임을 알기 때문에 수업 과정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까지 이끌어내려고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 과목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이 이제 본인의 회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깨닫는 게 좀 있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 같은 걸 많이 들으면 네.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될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좀 실전에서 경험을 쌓은 친구들이 학교를 왔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 슬기 학생이 몸소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특성화고 졸업을 하고 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후배나 또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이제 조언을 좀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저희는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학을 다녀보니까 대학교가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 정말 10%밖에 얻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고 200%까지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발표 수업도 많이 해보고 MT도 많이 가보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대학생다운 대학교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슬기 학생 이야기하는 동안 강쌤, 고쌤 옆에서 계속 아빠 미소 지으시면서 정말 오늘 보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내 딸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네요. 진짜 훌륭합니다. 제 2의 딸. 아이고, 예. 아유, 허락해 주신다고. 아유, 우리 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 홍보와 또 재직자 특별전형의 선배로서 다양한 조언을 해준 한양대학교의 김슬기 학생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쌤과 고쌤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